안녕하세요. 파주 구석구석을 가장 많이 걸어본 사람,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제도로 바꿔온 현장 해결사, 파주시 라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 박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파주에서 세 아이를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아온 엄마인데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아이 기 좀 살려줄까? 이런 마음에 학부모회랑 운영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하던 일이 강사 일이었거든요.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 현실이 가장 눈에 많이 띄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나가야 할 것들이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을 활동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활 속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 불편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해결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 분들, 또 주민분들, 또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과 이렇게 하나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또 해결 방법을 여러 곳을 백방을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일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시민들도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뭔가를 바꿔 나갈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반면 이게 어떤 제도나 정책과 만나지 않으면 이런 제도의 벽에 부딪혀서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민원을 전달해서 해결을 했다면 직접 내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예산도 측정하고 제도도 바꿔서 정말 우리의 불편함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시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검증된 현장 해결력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끝까지 이거를 중간에 포기해서 이렇게 되는데 안 돼,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서 실행을 했다라는 이런 실행력, 그래서 현장 검증력, 그리고 실행력, 그리고 경험, 제가 다양한 경험, 그리고 마을 분들하고 이런 공모 사업이라든지 축제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저에게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제가 또 시청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행정하고도 되게 소통도 잘 되고 협업이라든지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후보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말해서 끝내는 후보가 아니라 끝까지 해결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래야 이 사람이 불편하고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냥 대충 들으면 이거야 라고 내가 중간에 판단할 수 있지만, 잘 듣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불편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경청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실행력,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구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끈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과의 그런 소통, 그리고 행정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제도를 조례로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을 아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세 가지, 경청, 그리고 실행력, 그리고 세 번째 행정력, 요 세 가지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라선거구 같은 경우는 문산, 법원, 파평, 적성, 장단 지역이에요. 저희가 이제 도농 복합 도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희는 사실상 돌봄, 교육, 인프라 이렇게 다면적으로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대중교통 문제예요. 파주시장님 이동시장실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문제이기도 한데요. 파주시 전체적으로도 사실은 대중교통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천원 택시도 좋고 뭐 GTX도 좋고 KTX도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버스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그런 버스 노선, 그리고 배차 간격, 그리고 버스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서 길을 가다 보면 진짜 녹이 쓰러져 있는 그런 버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후화된 버스를 좀 바꿔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해결 방법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예산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되죠. 그래서 교통 예산을 확보를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서 주민분들이 정말 원하는 노선이 무엇인지,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 무엇인지, 거기에 주민분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통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도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행정을 끝까지 움직여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을 끝까지 움직여서 어떤 부서에서 우리 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더라도 다른 부서와 연결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끝까지 움직여서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공약은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 활동가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점인데, 박정 의원님 공약에도 보면 마을 기업 사회적 경제 돌봄 확대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마을 안에서 또 시의원의 역할이 먼저 밑바탕이 되어야지만 또 국회의원의 공약이 실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돌봄 시스템을 이런 사회적 경제나 마을, 우리 마을 안에서 있는 마을 기업이라든지 마을에 있는 공동체들이 함께 현장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기반 돌봄 그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런 돌봄 체계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들이 담당을 해서 좀 뭐 어르신의 돌봄이라든지 뭐 병원 동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건강 서비스, 뭐 어르신들이 이제 찾아가는 건강이나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빈집이나 이 유휴 공간들을 마을에 있는 이런 공동체들이라든지 마을에 있는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 적십자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공간들을 유휴 공간으로 하고 청년들을 또 유입해서 청년들의 활동 공간으로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공약을 좀 내세우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기 전에 세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고 또 마을 활동가이고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을 했고 또 주민들의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알고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것을 현장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장을 또 구석구석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장 많이 걸어보고 가장 많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